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 송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차 준비에 대한 기본적 내용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차후의 촬영 일정은 우리 기출문제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답을 찾을 것이며, 그리고 답안 작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기출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돼 가지고 약간 한 몇 문제 정도만 제가 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주문하시게 되면은 실전 모의고사에 관련된 내용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형태로 운영되게 하게 되면은 실전 모의고사를 받으신 분들에게 답안 작성해서 답안을 저에게 보내주시게 되면, 카톡이나 메일 등을 통해서 보내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가 첨삭해 드릴 겁니다. 점수와 함께 첨삭해 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형태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가입 좀 하시면은 여러분들 합격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는 진짜 지금 요즘처럼 해가지고 기출 문제에 맞는 유형, 요즘 신유형의 문제들, 소위 말하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손해평가사에서 제출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바탕해가지고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일부처럼 옛날 문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풀 수 있는 시간 배분 및, 그리고 문제에 대한 구성도 다양한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만 하게 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시는데 진짜 도움되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집도 중요하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문제를 푸는 시간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문제 푸는 방식을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연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회까지 만들려고 고만했지만 10회까지 만들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회까지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고민 속에서 지금 거의 완결 단계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돼지질병위험보장특약대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질병위험보장특약, 좀 낙서가 있어서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가축재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 보험금부터 한번 볼게요. 보험금 어떻게 지급됩니까? 손해 곱하기 부보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축재보험의 특징이 뭘까? 무조건 부보비율 적용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보비율 뭐가 될까? 보험가입금일까? 보험 가액에 대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험가액이면 제시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야 된다? 보험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자기부담금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부담금에서는 최저자기부담금이라는 형태가 나와 있죠. 최저자기부담금. 자,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축소는 얼마 될까요? 50만 원 하는 것이 있죠. 최저가 50만 원 되어진다. 그 다음 대지 부분에서 특약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라고? 200만 원씩 정해져가 있거든요. 여기 꼭 구분만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축재보험 중 중요한 것은 보험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돼지질병위험보장에서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출한다 했습니까? 누가 병 걸려요? 엄마 돼지, 아빠 돼지, 새끼 돼지 중에서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은 뭐예요? 새끼 돼지가 병에 걸립니다. 새끼 돼지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될까? 엄마 돼지가 뭐가 돼? 전화하죠? 두 군데 전화합니다. 어디에? 119에 전화하고 아빠 돼지에게 전화합니다. 아시겠죠? 119 전화니까 뭘까요? 병원 가야 되겠죠? 병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엄마 돼지가 새끼 돼지를 데리고 25 하면서 병원 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수 곱하기 자동 가격 곱하기 2.5를 하는 것이 보험 가격이 됩니다. 아빠 뭐야 돼요? 병원비 준비해야 되겠죠? 병원비 얼마? 최소 얼마? 200만 원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서 뭐 할까? 20이라고 욕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부담 20%와 자기 부담금, 최저 자기 부담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질병위험보장특약은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조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위험보장특약 계약상 보험가입 금액 얼마? 1200만 원, 자기 부담비율 20% 나와 있죠. 자, 보험가입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이제 뭘 구해야 될까요? 보험 가액을 구해줘야 되겠죠. 보험 가액 어떻게 구한다 했습니까? 엄마 돼지 30마리가 있습니다. 자동 가격 얼마? 20만 원 됩니다.
그죠? 곱하기 얼마? 25 병원 가죠? 그래서 얼마 됩니까? 1,500만 원이 바로 보험 가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리는 부보 비율 봐줘야 되겠죠. 비례 보상해줘야 된다. 그래서 부보 비율 1,500만 원 분에 1,200만 원 되게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되면 0.8, 80%가 부보 비율 돼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손해액을 구해야 될 겁니다. 자, 손해 봅시다. 폐사 현상 나타나고 있죠? 이유자돈 40마리가 죽었대요. 40마리. 근데 얘는 가액을 얼마를 정했습니까? 15만 원 정했네요. 그죠? 더하기 포유자돈 50마리가 있죠? 곱하기 가격 얼마 정했대요? 10만 원 정했대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럴까요? 1,100만 될 겁니다. 1,100만 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이 100만 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기 부담금 볼게요. 자기 부담금 얼마 될까요? 1,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1,200만 원. 그죠? 곱하기 얼마 돼요? 0.8이 됩니다. 그죠? 곱하기 얼마? 자기 부담율 20%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얼마 될까요? 얘가 1,100만 원, 얼마 돼요? 880이죠? 1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뭐가 된다? 200만 원 중에서 뭐가 돼? 큰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 얼마? 2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보험금 보겠습니다. 자, 보험금. 자, 잔존물 처리 비용 있죠? 근데 잔존물 처리 비용 어떻게 될까요? 폐사했으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 줘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얼마 된다? 1,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곱하기 0.8. 아시겠죠? 마이너스 얼마 될까요? 자기 부담금 200만 원 공제하죠? 더하기 뭐가 될까요? 손해방지 비용 50만 원 있죠? 50만 원 곱하기 얼마? 0.8을 해주게 되면 부보비율 정액 얼마나 된다? 720만 원이 뭐가 될까요? 보험금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될까요? 바로 중요한 부분 자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잔존물 처리 비용을 폐사한 경우는 무조건 잔존물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근데 긴급 도축한 경우는 뭐가 된다? 잔존물 처리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어디 들고 가야 돼요? 얘는 도축장에 들고 가야 되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아시겠죠? 이것들 이렇게 좀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 형태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된다? 자기 부담별과 자기 부담금 비교해서 큰 금액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 보험가액 어떻게 정한다? 엄마 돼지, 새끼 돼지, 25 가게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히 질병위험보장특약 작년에 이 병명대에서 나왔다면 이제 질병위험보장특약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특약 부분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축재해보험의 우리 특약 부분 마지막까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나지 않은 동안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학습할 것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오답노트 활용하십시오. 오답노트 작성은 나야지만이 내 자신이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부분은 뭐가 한 번만 봐주시고 자신 없는 부분은 계속적 복습의 형태를 취해주는 형태를 취해주셔야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될까요?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 즉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중에 많은 실전 모의고사, 수많은 유명한 강사들 실전 모의고사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시험에 적합하게 만든 문제가 바로 손해평가사 홍준이가 만든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시험에 맞는 형태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실력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지고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위한 마지막 코스 홍준이 실전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의 손해평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홍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